이제 제3부 추가 작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3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히브리의 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1부는 유전자, 그 다음에 2부는 뼈대죠. 그래서 제3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은 조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해요. 근데 약분사부터 빼놓고는 그리고 아주 본질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야 될 필수사항들만 그래서 저희 모아놓은 거고요. 이 필수사항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배운 거, 뼈대까지 배운 거예요.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볼 거고요. 그래서 제3부에 이제 보시면 그 명사 추가적 쌍절 해갖고 이제 좀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적 쌍이라는 게 이제 후음 명사를 후음이 들어간 명사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후음의 법칙 후음의 성격 세 가지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쇠골 명사라는 건 좀 히브리에서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별게 없고요. 그다음에 동사에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이제 추가적 쌍절이라고 해서 소위 상태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동사는 우리가 동사들은 사실 동작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에만 독특하게 있는 게 뭐냐면 영어라면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되는 거. 그래서 영어 같으면 이렇게 she is beautiful 이런 식으로 쓸 거를 이게 is beautiful이 합쳐갖고 동사 하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다. 해가지고 이제 상태 동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이제 사람들이 히브리어 못해 먹겠다고 만든 거는 바로 히브리어 약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동사까지 하면 내일 마무리 짓고, 근데 이 약동사는 그냥 보면 대체 없어요. 혼란의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쉽게 하는 방법은 그저 규칙동사를 철저하게 외워두시고 규칙동사를 제가 설명했던 모든 세세한 그 디테일들 있잖아요. 그게 잘 이해가 되고 나면 약동사는 정말 쉬워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구약에서는 전부 유구동사를 하는 게 약동사는 안 가르쳐도 된다는 말을 입에 다 사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비트리고 대신 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참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일단 참이라는 거는 정말 약동사는 규칙동사를 알면 원래는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약간 거짓말 측면은 이건 뭐냐면 약동사를 이렇게 정말 오래 공부하고 깨달은 구약학자가 하루 이틀 만에 정말 이런 거라고 설명해서 시스템 없이 딱 도달하는 건 절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결국은 여기서 최대한 하여튼 약동사를 설명하는 데까지 다음 주 내일 시간을 있는 시간 다 투자해서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297페이지로 이제 갔으면 이제 명사 추가적 쌍들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 추가적 쌍들에 이제 서론을 보면 결국 히브리어 똑같은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 명사의 어떤 사고치는 자원들이 낄 경우 무슨 일 벌어지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쇠골 명사 변화 뭐 이런 것들 요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후음 명사 후음에 낀 자원들 그러니까 명사들 경우 이제 보는데 그럼 후음의 성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잖아요. 후음은 제일 처음에 이중점 못 찍는다. 대신에 뭐 모음을 보상해준다. 뭐 이거. 그다음 두 번째로 후음은 단순시험을 안 취하고 합성시험을 취한다. 후음은 악수를 취한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명사 변화는 다 아시잖아요. 한번 해보죠. 너무나 잘 알아서 할 필요도 없지만 임아오트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바리에 적용시켜 보면 되는데 그 뜻은 좀 지어주실 거 아닙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가르친다고 하다 보니까 에러가 좀 오히려 났어요. 뜻은 지어주시고 다바르가 말하다 말씀하다 하잖아요. 아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바르가 어미가 붙으면 첫 자음이 쉐바 되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액센트가 뒤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바르 드바림 드바라 드바로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명사에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명사 또는 형용사에 그러니까 형용사도 명사 변화니까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299페이지 보시면 학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학함 중간에 학함 한번 읽어보죠. 학함은 이제 지혜로움 또는 명사로 쓰이는 지혜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이런 거 기록하고
이제 할 때 그 자본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그 구약의 지혜자가 많이 나오죠.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이제 압살롬이 그 저기 아들 암몬 죽여가지고 이제 다윗과 사이 확 깨졌을 때 그럴 때 사이 도와준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 보면 그냥 여자가 좀 머리가 좋은 분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요령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많은 구약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지혜로운 여인이 사실은 직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요즘으로 말하면 학자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될 수가 있고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 보면 이제 그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예레미야 18장 18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레미야 18장 18절 가면 이렇게 되죠.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상 예레미야가 자꾸 너희가 이제 바빌로니아에 항복해라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 이제 해라 이제 그러면서 막 외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부주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면서 나오는 말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예레미야 하나 좀 죽여도 이스라엘이 운명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 바로 이스라엘을 붙들어주는 근간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중요 인물들, 중요 직책을 가진 자들이 활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제사장과 선지자는 우리가 익숙해요. 근데 지혜자라는 존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지혜자가 뭐냐 할 때 이제 많은 자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의 중요한 집단,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선비 같은 존재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존재들이 나는 걸로 이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개인이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통찰력 있는 사람 쓰일 수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지혜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혜 집단의 이론으로서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거기서 그 여자분도 요압이 그냥 아무나 그냥 불러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학문이 깊고 이런 사람 있고 그때 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들 둘이 서로 신고 하다가 하나들이 단어를 죽였다는 거죠. 죽였는데 자기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이 둘이 싸우다 죽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살인자라고 그 아들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재판에서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여자가 근데 나는 이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내가 무슨 나무를 사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아들이 죽지 않게 하겠다 선언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그때 가서 이제 당신은 내 문제를 그렇게 해주면서 왜 당신은 당신 아들 압살롬이 암몬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아들까지 이루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딱그 말 듣고 나서 이 여자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면서 요압이 보내지는데 딱 그냥 걸린 거죠. 근데 그때 그 여자분이 쓰는 그런 지금 이야기잖아요. 이런 게 다 사실 구약의 지혜 전통입니다. 그 중요한 수사법 테크닉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하여튼 뭐 그런 거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학함이라는 것이 이제 하여튼 그 지혜로운 지혜자 이렇게 형사 명사를 쓸 수 있고요. 히브리어는 형사 명사 어차피 똑같이 변하니까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학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어투를 붙이면 되는 거죠. 붙이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붙일 때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후음이죠. 처음에 첫 장이 팩트가 후음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런 걸 하실 때도 항상 지금까지 뼈대 부분에서 저희들이 규칙 변화를 배웠잖아요. 규칙 변화 배운 걸 써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함에 그냥 아까 다바르의 규칙 변화할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학함, 흑함인, 흑하마, 흑하못해서 첫 번째 장 말에 쉐바가 오는 거는 다 동일하게 왔어요. 이렇게 하거나 했는데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이제 후음의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후음은 단수 쉐바를 안 받고 합성 쉐바를 받아요.
그럼 여기에 자, 요 부분 전부 후 말에 있으니까 후 말에 있는 쉐바니까 이걸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합성 쉐바를 찍어줘야 돼요. 근데 합성 쉐바는 우리가 아계열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합성 쉐바는 아, 에, 오 세 가지 있잖아요. 그럼 세 가지가 있을 때 어느 걸 찍어주냐? 제가 모르면 뭐라고 했습니까? 후의 특성 세 번째. 후면 앞서를 한다. 그래서 아가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학함을 전부 쉐바를 아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한번 읽어보죠. 학함, 학함인, 학하마, 학하모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원래 드바르는 드 하고 되는데 여기서는 아가 됐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런 원리나 이해 없이 그냥 합성 쉐바라는 것을 성경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전혀 불규칙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쉐바예요. 쉐바는 쉐바인데 후음이라 단순 쉐바를 쓰고 합성 쉐바를 써준 거죠. 그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규칙 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음 페이지 가면 나바르하고 이 학함하고 차이가 나는 걸 쭉 했는데 결국은 딱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 뒷부분은 다 똑같은데 딱 뭐냐? 바로 쉐바가 오는 요 대목만 단순 쉐바를 못 쓰고 합성 쉐바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제 320 제가 말씀드린 다 이해했죠? 네. 이해하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분 계실까봐 제가 302페이지 가면 다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했죠. 제가 이런 대목 볼 때마다 이 책이 참 착한 책이구나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불규칙, 그러니까 소위 이런 양명사라는 말은 없지만 명사 변화시킬 때 규칙 명사대로 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문제 생기는 자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그때만 이미 문제 해결책까지 다 알아요. 문제 해결책을 적용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우리가 그 다른 단어를 한번 해보면 자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합은 금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한번 읽어보죠. 자합. 자합이고 보시면 두 번째 자음이 지금 후음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명사 변화 시켜보듯이 다 해보세요. 그러면 복수는 복수 여기 임아오투고 첫 번째 자음에 쉐바오냐 다 됐죠? 요거하고 됐어요. 그럼 스합이 했는데 후음이 있는 부분에는 뭡니까? 그냥 정상적인 모음 왔어요. 후음이 여기서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죠. 그렇게 되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규칙을 다 적용시켜봐가지고 규칙 명사에 더 이상 손댈 거 없다. 그럼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이 약동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막 약동사의 변화가 떨어졌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규칙 변화를 그대로 적용시킨 결과 그 자음에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자음 8개가 사고를 치는 일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냥 규칙 명사가 그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문제 해결책은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책만 적용시켜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조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내일 안 오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가 지금까지는 뻔한 건 했지만 내일은 조금 여러분이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거 살짝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논리의 연장선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은 경험해 봐야지 그 다음에 쉬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이 특히 수요일날 받고 가니까 세 번째 날은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하면 진짜 별거 아닌 줄 알고 정말 막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밥 다 지었고 뜸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자합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번 자합만 읽어보죠. 자합, 자빔, 자바, 자보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이제 그 다음에가 세골명사라는 걸 저희들이 배웁니다. 세골명사는 이미 여러분이 많이 봤죠. 그냥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자음 3개, 모음 2개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모음에 세골이 있는 게 세골명사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거 한번 읽어보죠. 멜렉. 우리가 여기 액센트가 처음 있잖아요. 멜렉 왕이고 그 다음에 에셀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는 정말 많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실함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신실함이 아니라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성경책에 은혜, 뭐 자비 또는 인애 이런 식으로 많이 뜻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신실함의 헤세드의 진짜 뜻은 일관성이에요. 일관된 거, 꾸준한 거. 이게 기본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헤세드가 그럼 도대체 왜 자비 이런 뜻이 되느냐? 그거는 내가 특히 그거 이제 꾸준함인데 어떤 것에 꾸준함이냐 할 때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꾸준함이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들어가면 나는 하나님께 헤세드를 보여야 되고 하나님 역시 나에게 헤세드를 보여야 되는 거죠. 나는 섬기는 자로서 헤세드를 보이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나에게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신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위 언약 관계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관계 상대방에게 꾸준하게 관계를 그러니까 성실하고 보이는 것이 바로 헤세드인데 이 내가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것을 아시고 기억하셔서 나에게 이제 그 주권자로서 직 보호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운 중에 생각지도 못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시는데 헤세드를 베푼 내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그게 은혜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 은혜, 자비는 파생적인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헤세드를 쓸 때는 신실함이라는 관계의 신실함이라고 빠져버리고 결과물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헤세드의 진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항상 헤세드는 바탕에는 항상 관계의 충실함이 가능한 거기에 이제 깔려있는 상태에서 헤세드가 되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부부관계나 또 이제 형제자매나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베푸는 거를 이제 진짜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 충실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잘해주는 거 이건 헤세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관계 충실함이라는 거 빠져있고 그냥 내가 해결을 주고 다 하는데 내가 그냥 너 봐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대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의 오만이나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헤세드는 진짜로 관계의 충실함,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다 바탕에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의 진짜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헤세드도 보시면 다 여기서 보시면 모음이 세골 보고 액센트가 이렇게 있죠. 액센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왜 액센트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히브리어는 특별한 단어는 전부 다 끝에 액센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끝에 있다고 했는데 이걸 왜 첫 음절에 액센트가 있느냐? 요게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문법책들의 이제 히브리어 전문가들의 말은 뭐냐면 원래 이 세골 명사가 현재처럼 이렇게 세골 모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왕 같은 단어 보시면 맨 제일 첫 번째 장 아래 아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 두 개 자매는 자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옮겨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국인들은 이거 그냥 잘 읽어요. 마르크 읽는데 사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이 이렇게 두 개 보면 못 읽어요. 읽는 잘.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히브리어식으로 말하면 이건 읽을 수 없는 단어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보셨듯이 히브리어는 자음 3개, 모음 2개로 이루어지는 게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음을 하나 제공을 해줘야지만 이제 이걸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읽을 때 없는 곳에 모음을 제공해 주려면 뭘 해주느냐? 할 때 히브리어는 히브리 중에서 제일 짧고 간단한 모음이 뭐냐? 바로 세골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디다 아무데나 집어넣을 게 제일 속편하게 바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쉐바장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말레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드디어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말레크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발음해 보시면 말레크하면 별로 딱히 좀 편안하지 않아요. 이제 히브리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실 생각보다 많은 공부를 하신 거고 하셨을 때 말레크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소리 내는 거는 뭡니까? 어울리도록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필리핀 법칙도 결국은 소리가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는 도구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이왕 쇠골 도입한 김에 소리가 어울리는 걸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아예 그냥 쇠골이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쇠골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레크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액센트는 그럼 어디로 와야 되느냐? 그러면 실제 이 단어에서 모음이 있었던 유일한 자음이 있는 곳에 액센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레크 여기에 액센트가 여기에밖에 자음이 없었던 곳이잖아요. 아니 모음이 그렇게 되니까 바로 여기에 액센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멜레크 변화를 시켜놓고 액센트는 바로 모음이 있었던 그곳에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쇠골 명사의 특성이고요. 이렇게 해서 원래가 단어가 만들어진 출발점부터가 다른 단어들이랑 틀리기 때문에 쇠골 명사는 약간 특이한 변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사소하니까 크게 걱정을 하시고 하고 그래서 쇠골 명사가 그런 다른 단어들이랑은 다른 조성 원리를 갖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로 액센트가 첫 자음에 오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쇠골 명사는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뭐냐면 정리는 여기 박스에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고요. 여기 모음사각도는 이게 히브리어는 아무데나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뭐냐? 히브리어는 모음이 아, 에, 오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이 세 가지 형태가 결국 쇠골 명사에도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쇠골 명사가 사실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결국 세 가지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아, 에, 오. 이 모음사각도에 모음의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세 가지의 각각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소리게일은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멜레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에소리게일은 그러니까 모음이 첫 번째 부분이 에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소리는 처음에 부분이 오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쇠골 명사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모음이 바로 액센트가 있는 바로 첫 자음에만 액센트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모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보죠. 멜렉, 세페르, 보케르. 그래서 멜렉은 왕이고 세페르는 책이라는 거고 아침은 보케르. 그래서 아침 이렇게 단어들이 되고, 이 단어들이 전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 멜레크는 처음에가 말 이렇게 되는 데서 왔다고 했죠. 아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가 없지만 이걸 아게을 소리 쇠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 소리 개는 어떻게 되냐? 에랑 같은 게 이에서 원래 시프리가 되는 거죠. 시프리인데 뒤가 쇠골 오고 거기랑 맞춰서 소리를 좀 편안하게 해줘서 에로 돼서 세페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케르는 원래 보크르에서 보케르 된 겁니다. 그래서 쇠골 명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쇠골 명사는 그쯤 아시면 돼요. 쇠골 명사 때문에 히브리어 못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309페이지 가시면 상태동사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동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에서 be happy 또는 be great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인데 히브리에서는 이게 합쳐가지고 이게 그냥 하나의 동사 형태로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태동사고요. 개념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 나는 크다라고 우리가 하면 히브리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주어랑 형용사, 우리가 영어랑 같이 쓰는 거죠. 영어식으로 하면 한번 읽어보죠. 아니, 가돌. 이 가돌은 great라는 형용사예요. 여기서 이제 굳이 나온 김에 이 책에서는 제가 형용사를 많이 안 들었는데 자음 3개. 그래서 자음 3개에 아, 오 이렇게 하면 요게 형용사 형태로 많이 쓰는 형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원래 자음이 요 세 개인 거죠. 가달 여기에 이제 모음을 아, 오 해주시면 가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 거는 요거는 베게트 캐페트 문자. 제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경음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가도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가도를 하면 여기 지금 비동사가 안 쓰였죠.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비동사 없이도 그냥 돼요. 비동사가 쓰이는 경우는 아주 특수하고 시제를 꼭 표현하면 주면 할때 아니면 요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가도를 하면 I 비동사 넣어줘서 번역하는 거죠. I am great 하면 돼요. 나는 위대하다. 해보죠. 아니 가도 아니 가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가돌 대신에 형용사 대신에 동사 형태 우리가 칼 완료형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음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음 요거 세 개에다가 모음 기라 소리 두 번째 작은 소리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가달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아니 가달 아니 가달 하면 이것도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그러니까 동사를 써서 하거나 아니면 형용사를 표현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차이가 뭐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차이는 뭐 문법적인 차이는 결국은 그러니까 품사 같은 거 빼고 별로 없고요. 아니 가도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에 이 변화를 시키면 여기가 명사 변화겠죠. 그래서 임, 아, 어투식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복수가 되면 그 돌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되는 거고, 여긴 동사니까 뭐같이 됐건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 변화 영 아타티튜드 되는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상태 동사도 역시 어떻게 되느냐? 종류는 모음사가 또 갑니다. 그래서 아계열 소리, 아계열 상태 동사, 에계열, 그다음에 오계열이고요. 아, 에, 오 계열 다만 어떻게 되냐면 아계열은 여기가 두 번째 모음이 아, 그리고 에계열은 두 번째 모음이 에, 오는 두 번째 모음이 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아계열부터 읽어보면 이미 봤던 거죠. 가달 하면 크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가베드. 카베드는 이게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카베드 하면 나는 뚱뚱하다 뭐 이런 소리가 나는 원래 저한테는 뚱뚱하다 아니고 다른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 카톤 카톤 하면 나는 I'm small 나는 작다 키가 작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상태 동사들은 대부분이 다 규칙이에요. 그냥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카탈 동사 쭉 써놓은 것부터 완료부터 보면 영 아타티튜드 되죠. 이걸 한 번만 읽어보면 쭉 끝납니다. 단지 하나 거기 오타가 좀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2인칭 남성 복수, 여성 복수에서 카탈템이라고 여러분 책에 돼 있죠. 카탈템이 아니라 쉐바가 와야죠. 크탈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네, 카탈, 카틀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틀루, 카탈템, 카탈루 하시면 이제 딱 끝나는 거고. 자, 이제 그럼 아계열, 에계열, 오계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특히 아계열은 모음이 규칙 동사랑 똑같죠. 처음에 기나 소리, 두 번째 작은 소리 있잖아요. 그냥 정말 똑같이 가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달, 가들라, 가달타, 가달트, 가달티, 가들루, 그달템, 그달텐, 가달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에겔은 A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끼면 필리핀 법칙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또 간단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카베드, 카브다, 가바드타, 가바드트, 필리핀 법칙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바드티, 가부두, 그바드템, 가바드누, 카바드누 죄송합니다. 저도 가물가물 한것 같아요 이제. 카바드죠, 카바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개월 카탄 보면
네, 카톤, 카톤, 카트나, 카트나, 카톤타, 카톤타, 카톤트, 카톤트, 카톤티, 카톤티, 카트루, 카트누, 크톤템, 크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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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톤누 카톤누,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마지막 카톤누만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 카톤누가 정식으로 하면 이게 원래는